안녕하세요. 우리 월색 아파트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 몇 번 가서 갈 때마다 한국 아파트에 묻었어요. 일주일이나 이주일이나 살다 보니 일본 아파트랑 완전 너무 다른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아파트랑 어떤 점이 다른지 일본 아파트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너무 다르다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럼 가볼까요? 일단 건물 들어와서 포스터부터 갈게요. 여기 편지가 오면 자기 집 번호 문 열고 뽑고 가잖아요? 일본인 맞고도 이거 보면은 많이 놀랐는데 자물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도 하나 샀잖아. 그래서 맞아요, 샀어요. 자물쇠를 안 하면은 그냥 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좀 불편한 거 아니야? 맨날 자물쇠 번호 돌려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 너무 불편해요. 우리가 뭐 엄청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이거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니까요. 이거 진짜 놀랐어요. 슈퍼에서 음식 사오고 근데 이거 무거운데 이거 번호 맞추고 이렇게 편지 왔나 보고. 아 근데 번호가 아니고 저기 완전 열쇠로 하는 사람도 있네. 어디? 그러네요. 이거는 열쇠 하나 더 들고 다녀야 되네. 맞네. 너무 귀찮아요. 그럼 다음은 우리 집에 가봅시다. 갑시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한국에서는 여기에 파넬 있잖아요. 파넬을 누르고 번호 누르고 창문이 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열쇠를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보통 이런 열쇠로 문 닫고 있으니까 이걸 따로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타치 파넬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치, 본 적이 없어 이제까지 그런 아파트. 본 적이 없어요. 타워맨션 가면은 타치 패널을 하나?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카드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 열쇠를 들고 다녀야 돼요. 이 열쇠 없어지면은 이 문 자체를 바꿔야 되나? 이 열쇠를 바꿔야 되나? 열쇠를 바꿔야지. 문을 어떻게 바꿔. 그치? 그 열쇠를 바꿔야 돼서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어서오세요. 우리 집에서는 현관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짠! 근데 화장실만 있어요. 욕실은 따로 부엌 옆에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화장실이랑 샤워실 같이 있잖아. 마코는 따로 있는 게 좋아? 같이 있는 게 좋아? 따로 있는 게 편하지? 왜 편해? 일본에서밖에 안 살았으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근데 따로 있으면은 물 청소도 못 하잖아. 그치? 화장실이랑 욕실 같이 있으면은 화장실도 물 청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마코는 화장실은 깨끗하냐 지저분하냐 하면 지저분한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랑 욕실은 깨끗하게 하는 거랑 좀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코한테는. 근데 물 청소 못 하면은 여기 엄청 지저분한 거 아니야? 여기서는 스펀지나 세제로 청소하고 바닥도 닦고 벽도 닦고 그래요. 우리 화장실 청소 누가 하지?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본 집 작잖아. 근데 이렇게 화장실이랑 샤워실 따로 나누려면은 공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안 그래도 집 작은데 이것 때문에 더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래서 진짜 공간이 없는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랑 욕실이 같이 있어요. 호텔 같이. 근데 따로따로 있는 거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이거 한국인은 진짜 이해 못하는 거다. 그치? 그럼 욕실에 가볼까요?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을 지나서 이쪽이 세면대랑 욕실이 있어요. 여기 욕실이 있어요. 지난번에 오빠 친구분이 일본에 놀러 와서 우리 촌집에 왔는데 진짜 좋다고 하신 게 이 욕조에 물을 담고 목욕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온도 조절할 수 있어서 지금 오른쪽에 40ml라고 써 있는데 그게 욕조 온도예요. 그래서 계속 41도를 유지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역시 일본의 온천 문화
뭔가 일본 사람들은 진짜 이런 욕조 이런 거에 진심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오빠가 항상 말하는 거, 우리 세탁기가 이건데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빨래가 11kg까지, 건조가 6kg까지 밖에 못 돼서. 그러니까 이거 세탁 11kg라고 해도 결국 건조까지 한꺼번에 할 거면은 결국 세탁도 6kg밖에 못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좀 많다 싶으면 나눠서 해야 되니까 3번 돌릴 때도 있고, 보통 2번 돌리는데, 대가족이면, 만약에 애기 3명, 5명 가족이면은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한국 거 가져오고 싶다. LG나 삼성 관계자 여러분들, 제발 일본에 좀 팔아주세요. 저희가 바로 사겠습니다. 그치? 여기 거실인데 지금 온도를 켜고 있는데 우리 집은 운 좋게 이 거실이랑 옆방까지 온돌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부엌에서는 없고 그러는데 보통은 거실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 집도 거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술이 있는데 온돌이라는 그냥 다 깔아주면 안 돼? 왜 굳이 거실만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 아파트 갔을 때 어디 가도 따뜻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온돌 키면은 집 공기 자체가 따뜻해지니까 난방 안 켰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에어컨이 따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이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약간 시스템 에어컨이 회사나 병원이나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집에서도 시스템 에어컨이어서 놀랐어요. 이번에 이사 와서 느낀 게 있는데 이 집에서 이 거실 에어컨만 처음부터 있었어요. 나머지 방 2개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해야 되는데 전집 에어컨을 가져왔는데 전집 에어컨 빼는 것도 돈 들고 지금 집에서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돈 들고 와 이런 것도 돈이 드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에어컨 하나 가져왔는데 얼마 들었지? 30만 원 정도 와 진짜 비싸네.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이면 그런 걱정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하는 영상 올렸잖아. 다들 진짜 쇼크 받으신 게 여기 전등, 이거 전등 우리 빼왔잖아, 전집 거. 다들 그거 보고 엄청 쇼크 받으시더라고. 왜요? 전등을 빼가냐고. 빼가야지. 이거 우리 건데. 일본에서는 이 월세 집에서 산다 할 때는 이 에어컨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전등도 없으니까 가져와야 되나? 새로 사야 되나? 해서 자기가 설치해야 돼요. 다음엔 창문. 짠! 한국에서는 창문이 이중 창문이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 열면 바로 밖이에요. 그리고 이 창문이 하나다 보니까 겨울엔 추울 것 같아요. 창문 가까이 있으면 차가운 공기가 좀 춥다. 그렇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이중창 하면은 솔직히 차가운 바람도 덜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온도를 키면 따뜻해지는 건데 그 따뜻한 공기도 밖으로 안 나가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거 이중창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런가? 일본에서도 더 북쪽에서는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 건물은 월세 건물이라서 그런지 창문의 유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전집에서는 창문은 하나인데 유리가 2개. 이거는 창문 하나, 유리 하나.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 가지고 알았던 건데 일본 아파트는 주차비를 따로 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주차비 따로 안 내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따로 돈을 내서 세워야 돼요. 우리 주차비 얼마지? 이 주차비 월 23,000엔 정도? 그리고 보통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비 오면 우산 쓰고 차까지 가서 그래야 돼요. 지상만 있으니까 뭔가 주차장 크기가 너무 작아. 그래서 뭔가 차를 많이 넣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전집도 우리 주차장 하고 싶었는데 아파트 내에 주차장 없어서 계약 못했잖아. 맞아요. 다들 차 가지고 싶어도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 너무 작고 없으니까 못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한국 아파트랑 비교하면은 일본 아파트가 평균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한국 아파트는 평균이 커요. 근데 일본 도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전용 70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약간 그게 국민 평수?
근데 여기가 딱 우리가 71이잖아. 우리 집도 보시면 엄청 큰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전혀 크지 않은데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좋은 점은 중간섬이 전혀 없어요. 전 집에서는 1층에서 살았는데 옆집도 위층에서도 전혀 없고 월세 집으로 이사 와도 아직까지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 온 이 집은 좀 큰 단지에 있는데 전 집은 단지 아니었어요. 그냥 나 홀로 아파트였는데 일본에서는 나 홀로 아파트가 많은 것 같아요. 대단지 하면은 그 단지 자체를 좀 예쁘게 할 수 있는데 나 홀로 아파트면 진짜 이 아파트가 있는 데만 잘 전기되고 있고 그 주변은 별로 단독주택도 많고 뭐 이런 지역도 있긴 해요. 근데 나홀로 아파트는 솔직히 호수가 작으니까 뭐 커뮤니티 시설 하나도 없는 데도 많고 맞아요. 놀이터도 없고 이게 뭔가 아파트 사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별로. 그리고 마지막인데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놀랐던 게 쓰레기 버리는데 폰트를 사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쓰레기 버리는데 돈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그게 놀랐고 분리수거가 한국보다 간단해서 일본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본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소개한 이야기 말고도 뭐 재밌는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봐요!